네, 반갑습니다. 5월 8일 월요일 마감 시작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오르고 코스닥은 내렸습니다. 그 원인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2차전지 쪽이죠. 2차전지가 대거 조정을 받으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끌려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투자 심리도 약간 위축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뭐 오늘은 엔터주 좀 내리고 해서 코스닥 쪽이 좀 순환을 겪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와는 반대로 코스피 쪽에는 매수가 몰리는 모습이었죠. 전차군단, 전기전자와 자동차 또 그 부품주 쪽으로 이 매수가 좀 흘러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상반된 분위기가 좀 나타나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선택이 이제 흐름을 좀 바꿔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2차전지 쪽 매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부담감을 좀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도 약간 좀 옅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볼 거고요. 수급은 일단 코스피 쪽은 쌍끌이 매수인데, 코스닥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왔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 지수 상황 보시면, 음봉 마감입니다.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 쪽에서도 부담감이 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코스피 쪽에 이제 시총 상위 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쪽인데 오늘 약세를 좀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 하락세를 보이면서 좀 흘러내리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뭐 삼성전자하고 자동차가 좀 방어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뭐 전체적인 어떤 방어를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이 좀 있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강했죠. 하락폭이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음봉이 더 커졌는데, 이게 하락이 본격화된다 그러면 더 많이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지지라인이 있지만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신용 같은 부분들도 계속 영향을 주겠죠. 네, 신용이 많은 종목들 위주로 또 때리고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감들은 계속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 아침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아침에 고점이죠. 그리고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 코스닥 쪽에 나타나 있고요. 코스피도 뭐 비슷합니다. 아침에 고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흘러내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매수가 그렇게 썩 좀 잘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닙니다. 이거는 마지막까지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오전에 지켜보다가 오후에 매수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매수 포인트가 잘 나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관망세 유지하시면 적당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모습이고요. 그거 관계없이 뭐 2차전지 쪽이 없었다라면 뭐 계좌 상승률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급 보시면 기관들이 지금 매수를 많이 했어요. 금융투자가 코스피 쪽에서 무려 4,400억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뭐 추가 상승에 대한 베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2차전지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집어넣는 그런 형태의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그동안 좀 많이 오르지 못했었던 2차전지나 자동차, 전기전자나 자동차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좀 나왔을 가능성도 있겠죠. 2차전지 같은 경우들은요, 지금 이제 전기차 테마라는 쪽으로 다시 확장이 되는 모습이죠. 전기차 쪽에서 2차전지로 넘어갔다가 이제 배터리에서 다시 2차전지로 넘어오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통으로 본다라면은 자동차라든지 또 전기차 부품 이런 쪽은 전부 다 수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페라이트, 요즘에 뭐 그런 것들도 좀 인기가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는데 새로운 어떤 영역들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뭐 양극재 쪽으로 집중되어 있었던 모습들은 조금 꺾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외국인들이 2,500 정도 순매수 들어왔는데 전기전자와 자동차 쪽에 집중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568억 순매도고요. 기관 쪽은 560억 이 정도 순매수인데 금융투자가 조금 매수한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상대적으로 약세가 많이 보여졌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가 플러스 국면 유지했습니다. 65,900원까지 올라왔고요. 하이닉스는 뭐 본전입니다. 뭐 특별한 거 없이 마무리된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LG화 이런 쪽 약세 좀 보였고요. 더 많이 빠진 것이 이제 포스코 홀딩스예요. 포스코 홀딩스가 좀 많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가 변동폭이 좀 커진 모습이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제 데드크로스 이후에 주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더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이 부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시죠? 네. 주가가
뭐 지지점 반등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대로 연결되게 된다면 더 많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죠. 그다음에 자동차 쪽은 좋았어요. 오늘 현대차 20만원대 유지 그대로 해줬고요. 기아도 잘 올라왔고요. 네이버는 역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현대모비스도 오늘 강세 흐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뭐 전체적으로 다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근데 엔터주하고 오늘은 저쪽 네, 엔터주와 그 다음에 2차전지 쪽, 그쪽이 조금 약세를 좀 보였고요. 리오프닝도 조금은 약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쪽은 어차피 해결될 문제니까 별 관계는 없겠죠. 네, 그 외에는 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다 잘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뭐 크게 문제될 만한 내용들 없이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코스닥 쪽 넘어가 보시면은요, 오늘 에코프로 BM이 3%대 하락이고요. 에코프로가 6%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제법 큰 폭으로 나왔고요. 아직은 데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도 되겠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지라인 때는 여기 지금 한 57만원, 60만원 정도 있겠네요. 60만원 정도 지지선인데 60만원 이탈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지금 어차피 데드 나와서 이미 아래로 꺾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조만간 한번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힘을 제대로 쓸 수 있을런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별로라고 생각되네요. LNF도 플러스 넘어갔다 다시 마이너스 전환되면서 밑으로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엔터주들 대거 포함되어 있었던 이 코스닥 쪽 상위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엔터주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포스코 DX, 이것도 지금 데드크로스 나온 이후에 주가 더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겠죠. 뭐 그런 형태들이고요.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파라다이스 같은 리오프닝, 요것도 좀 떨어졌는데 지금 뭐 실적 좋게 나왔고요. 일본과의 관계 개선된다 얘기 나왔는데 주가 떨어질 이유가 없을 텐데 얘는 좀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네, 나노 신소재, 네, 요것도 지금 대대로 넘어가네요.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이 빠지겠죠. 네,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내용들 좀 나와 있고요. 2차전지 쪽만 조심하시면은 오늘 계좌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 조심해야 되는 거, 뭐 그런 것들만 잘 지켜주셨다라면 오늘은 문제시 될 만한 내용은 없었을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개별 종목들 볼게요. 네, 오늘 상한가 종목 몇 개 있는데요. BK홀딩스 상한가 그대로 유지됐고요. 대한제당 상한가 유지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삼양사도 상한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설탕 가격, 뭐 고문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겠습니다만, 요거는 좀 약해요. 상한가가 좀 약한 모습인데 막판에 들어갔죠. 상한가 아니다가 막판에 기어들어 올라갔는데 모르겠습니다. 내일 좋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상한가 들어간 게 매도 호가를 가지고서 상한가 들어간 모습이라서 과연 네, 더 올라갈 수 있을런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 방에 뽑아주는 모습들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네, 손실폭이 갑자기 훅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이다 보시면 되겠네요. JI테크, 대한제당 우선주까지 상한가 들어간 모습인데 설탕 가격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덕양산업, 마이크로디지털, 한인사료, RF세미 등등의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 흐름 보였고요. 10%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35개, 뭐 적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죠. 네,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10% 이상 올라간 게 35개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오늘 같은 장에서는 이 정도라면 나쁘지 않다 생각됩니다. 상승 포인트는 보시면 2.9%, 아침과 비슷합니다. 크게 달라진 모습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계좌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치는 조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드네요. 그 부분 보시고요. 하락률 상위로 보시면은 삼화전자가 하한가를 들어가 버렸네요. 이렇게 되면은 하한가가 무서운 하한가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의가 좀 필요하겠죠. 네, 하한가에 지금 46만 주 쌓여 있습니다. 이거는 네, 주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건드리지만 않으시면 이런 것들 자유로울 텐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네요. 자, 추가 하락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바이오니아도 지금 계속 하한가 쌓여 있는 모습이에요. 삼화전기 떨어져 있고요. 네, 삼화전기는 한 번 정도 더 빠지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 25%나 빠졌습니다. 많이 내려갔죠. 그 다음에 율호, 이화전기 이런 종목들, 뭐 이미 많이 내려간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많이 하락이 했다는 것이 뭐 반등이 바로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주의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16개, 제법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쭉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면 지금 2.3% 정도가 떨어진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2.3%
2.9였죠, 아까? 그러면 한 0.5% 정도 주가가 올라가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근데 오늘 계좌 상황을 놓고 봐서는 1% 이상? 근데 많게는 한 2%까지도 주가 상승이 나왔으리라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2% 가까이 나온 것 같은데요. 2%. 오늘 삼양사가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뭐 하이로 코리아라는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떨어진 종목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요, 2% 가까이, 한 1.5에서 2% 정도는 오늘 계좌 상승률 나온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도는 잡히실 것 같아요. 한 1% 정도는 계좌 상승률 나올 것 같아요. 위쪽에서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 갖고 있으면 좀 부담될 수 있겠습니다만 꼭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GS건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와줬죠. 그래서 뭐 부담을 많이 줄여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려가 있었던 것들이 이제 올라가 있던 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올라가는 것들이 떨어진 부분들을 다른 종목들이 카바를 많이 쳐줬기 때문에 오늘 계좌 상승률이 제법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쁜 날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 보시고요. 자, 오늘 매매 동향 볼게요. 기관 쪽은 네이버 가장 많이 샀고요. 삼성전자가 그 뒤를 이어서 같이 많이 샀습니다. 레버리지, LG 이노텍, 현대차, 카카오뱅크, 뭐 LG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지금 보면은 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매수도 조금 있긴 있는데 이거는 공매도 환매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수가 많은 건 아니고요. 일단 매수 좀 들어와 있고요. 지금 금융, 전기전자, 자동차 이런 쪽으로 매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매도는 엔터주 쪽으로 기관 쪽이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호텔신라, 이화전기, 포스코퓨처엠 이 엔터주하고 그다음 2차전지 쪽 매도가 제법 있는 편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금융투자겠죠. 금융투자는 뭘 했느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SDI 등등등 사가지고요. 골고루 사서 일단은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금융투자가 그동안 삼성전자 계속 팔고 있었는데 지금은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이 조금 의미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도 쪽에서는 2차전지 쪽 ETF라든지 또 이화전기 같은 또 엔터주 이런 쪽 매도가 좀 많이 있고요. 매도는 대체적으로 그 ETF 쪽을 많이 던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매수 같은 경우도 특별히 관여하진 않았지만 일단은 종목들 시총 상위 쪽 에서 몇몇 종목들을 매수를 해줬다. 이 정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넘어가 볼게요. 외국인들은 네이버, 삼성전자, LG이노텍 지금 보시면 쭉 아시겠지만 LG전자, GS건설, 하이브 매수 좀 있었고요. 포스코 DX 매수 좀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전기전자와 자동차 쪽에 집중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매수 포인트가 여기 현대차 이상으로 봤을 때는 전기전자와 자동차에 그냥 다 집중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LG이노텍도 오늘 괜찮았죠. 네, 주가 5%대는 올라오면서 분위기 좋게 만들었습니다. 매도는요. 포스코 홀딩스 다시 매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주의하셔야 되겠죠. 에코프로 있고요.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하이닉스 매도가 좀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LNF, LG엔솔루션 뭐 등등등 해가지고 매도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뭐라고 할까요? 외국인들의 매도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매도도 슬금슬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익 실현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위에서 손실 보신 분들은 이제 손실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던지는 모습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가 만약에 변동성을 좀 크게 보인다면 지수는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발목이 잡혀있는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자금들이 흩어지지 않는다면 오늘과 같은 비슷한 흐름으로 중소형주 위주의 주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간의 키 맞추게 되겠죠. 위에 있는 것들은 내려오면서 또는 밑에 있는 것들은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같이 맞춰가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위에서 끌려 내려온 종목들, 특히 이자전지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었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으로 나오게 될 테니까 떨어지고 나서 올라가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라간 종목들만 여러분이 대응하지 않으신다면 충분히 시장에서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네,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저녁 방송에서 진행하도록 하죠. 오늘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저녁 9시에 유튜브 방송, 무료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니까 유튜브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방송 때 또 다른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마감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저녁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